보통 규정이 많으면 더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믿음이 사실은 정반대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안전 규정이 오히려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이 놀라운 역설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도미노를 한번 보세요. 사소해 보이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상태, 이 작은 도미노 하나가 딱 쓰러지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결국엔 중대재해라는 어마어마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안전규정은 바로 그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가지 않도록 딱 막아주는 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요. 여기서 바로 이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법은 점점 더 촘촘해지고 규제는 훨씬 더 강해졌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끔찍한 대형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파헤쳐 보죠. 바로 안전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왜 우리 현대사회가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됐는지 그 구조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거 정말이지 뻔한 패턴의 반복 아닌가요? 큰 사고가 뻥 터지면 여론이 들끓고 그럼 정부는 부랴부랴 더 강력한 규제를 막 쏟아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은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해요. 결국 비극은 또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도대체 문제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바로 그 규정 자체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허점 많고 구멍 뚫린 규정들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이게 정말 재미있는 지점인데요. 한번 보세요. 원래 규정은 적당한 소화 설비를 갖추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적당한 게 대체 뭘까요?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르겠죠? 이렇게 애매했던 표현이 소화기 1대 이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바로 모호한 규정이 현장에서 얼마나 큰 혼란과 허점을 만드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혹시 방금 그 소화기 얘기가 그냥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셨나요? 에이, 전혀 아닙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적절한, 자율적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애매모호한 단어들이 법규에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사실상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 나갈 구실을 만들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안전을 확보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설령 규정이 완벽하다고 쳐도 그 규정을 글자 그대로 완벽하게 지키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규정 준수의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정말 가슴 아프게 그리고 또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죠. 바로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규정 준수, 즉 서류에만 초점을 맞춘 안전 시스템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처참하게 실패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회사가 서류상으로는요, 거의 안전의 교과서였습니다. 3년 연속 위험성 평가에서 우수 사업장으로 뽑혔고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도 받았고 심지어 최근에는 화재 안전 컨설팅까지 받았어요. 그야말로 종이 위에서는 완벽한 안전 그 자체였던 거죠.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서류 뒤에 가려진 현실은 보시는 것처럼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단순히 체크리스트에 체크 표시를 하는 데만 급급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제 위험은 보지 못한 채 우리는 안전하다 하는 거짓단 안도감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규정 준수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이에 상황을 설명하는 아주 기가 막힌 개념이 있어요. 바로 뭉툭한 끝과 날카로운 끝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지도를 그리는 책상 위, 즉 뭉툭한 끝과 실제 정글인 날카로운 끝이 전혀 다른 것과 같아요. 정책을 만드는 경영진의 사무실에서는 모든 절차가 깔끔해 보이죠. 하지만 그 정책이 적용되는 공장 현장, 작업자들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 서류와 현실 사이의 어마어마한 괴리, 바로 여기서부터 사고의 씨앗이 자라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점은 충분히 살펴봤으니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는 안전에 대한 우리의 생각, 그 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방식이 바로 안전 I, 그러니까 Safety I 패러다임입니다. 이건 말하자면 사고라는 그릇이 깨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어쩌다 깨졌지? 하고 원인을 찾는 거예요. 오로지 실패에만 집중하는 아주 전형적인 사후 대응 방식이죠. 그 대안이 바로 Safety 2, 안전 2입니다. 이건 관점 자체가 달라요. 깨진 그릇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릇을 안 깨트리고 매일 잘 쓸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는 거죠. 즉, 사고가 없는 상태를 넘어서 일이 성공적으로 잘 되게 만드는 그 비결에 주목하는 겁니다. 훨씬 더 능동적이고 프로액티브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들어오죠. 세이프티 I는 사고 터진 뒤에 반응하는 사후 대응이라면 세이프티 2는 아예 성공을 미리 설계하는 선전 예방인 거고요. 또 위에서 아래로 지시만 하는 하향식 통제가 아니라 현장에서부터 함께 배우는 조직적 학습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 자체가 실패에서 성공으로 완전히 옮겨가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방법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안전을 보는 철학, 그 판 자체를 바꾸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멋진 세이프티2 철학을 어떻게 우리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지 회복력 있는 문화를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수의 전문가만 아는 게 아니라 조직 전체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조직적 학습이 필요하고요. 둘째, 사고의 징후를 미리 알아챌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바로 날카로운 끝, 즉 현장 작업자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자율성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처할 진짜 전문가는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딱 한마디로 꿰뚫는 문장입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규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규정을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실행력이 사라져버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진짜 안전이라는 건 그냥 벌점이 무서워서 규칙을 지키는 그런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해서 결국엔 성공적으로 일을 마칠 수 있는 능력, 그런 회복 탄력성을 우리 조직 전체가 갖추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할 안전의 모습이 아닐까요?